경기도 파주시 최북단 임진강 너머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서부전선 최정예 전진부대. 특히나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1연대 지휘본부에는 서늘한 기류만이 흐르고 있었다. 오후, 지휘관실. 팔걸이 의자에 거만하게 앉은 별표 박진호 별표 중령은 손에 든 라이터를 튕기며 허공을 응시했다. 그는 대대장이었으나 전임 지휘관이 떠난 뒤 약 한 달간 연대장 업무를 대행하며 실질적으로 이 부대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대대장님, 정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임 지휘관 차량이 진입했다고 합니다. 행정과장이 긴장한 듯 문을 열고 보고했다. 별표 박진호 별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픽 하고 비웃었다. 해왔으면 그냥 오라 그래. 왜 난리법석이야? 현재 검문소 출입 승인이 거부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급 부대에서 내려온 보안 허가증이 확인 안 된다나요? 별표 박진호 별표가 껄껄대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동자엔 비열한 장난기가 가득 차 있었다. 아, 그거 내가 인사 담당한테 말해서 보안 등록을 나중으로 바꾸라 했어. 왜? 아니, 그래도 오시는 날인데. 이 친구가 정신이 나갔나 보네. 특전사 출신이라며? 최정예라며?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던 분이니 검문소 밖에서 좀 대기하는 참을성 정도는 시험해봐야지. 내 말 틀려. 별표 박진호 별표는 정규 출신이라는 특권의식에 젖은 인물이었다. 그에게 비주류 학군 출신, 게다가 여성이 자신의 직속 상관이 된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신임 지휘관의 기선을 완전히 눌러놓을 생각이었다. 차나 한 잔 가져와 바에 싸구려 말고. 고급차 우리는데 시간 좀 들지. 딱 그 시간만 묶어두자. 같은 시간, 이 연대 정문 앞 검은색 차량이 굳게 닫힌 철창 앞에 10분째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병 원사는 진땀을 뻘뻘 흘리며 후방을 쳐다보았다. 지휘관님, 통제실에서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랍니다. 뒷자리에는 별표 강채연 별표 대령이 타고 있었다. 그녀는 군 창설 이래 최연소 여성 연대장이자 신화적인 대테러 부대 출신이었다. 그녀는 허벅지 위에 있던 서류를 닫고 밖을 내다보았다. 흐릿한 하늘, 매서운 돌풍에 펄럭이는 군부대 깃발, 그리고 난처한 기색이 역력한 병사들의 얼굴.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눈치챘다. 이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기싸움이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 이 문을 열었다. 지휘관님. 하차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부대 진입 전이라. 운전병이 걱정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잘 다려진 군복 바지와 윤이 나는 군화가 시멘트 바닥을 디뎠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자 아주 매서운 눈매가 드러났다. 그녀는 저벅저벅 정문 초소를 향해 걸어갔다. 병사들이 기겁해 놀라 총을 바로 잡았다. 정지. 신원 미상 인원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병사의 코앞, 장애물 바로 앞에 딱 멈춰섰다. 그녀의 키는 170cm가 넘었다. 압도적인 포스에 눌린 병사가 마른 침을 넘겼다. 자네, 근무 조장인가? 낮지만 명확한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이병 계급장을 단 근무 조장이 얼결에 대답했다. 이병 별표 최준영 별표입니다. 근무 수칙 제1조가 뭐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별표 최준영 별표 이병이 얼굴을 붉혔다. 제1조 출입 인원 및 차량에 대한 확실한 신원 점검과 상급 부대 보고 책임의 유지입니다. 확실하군. 그렇다면 묻지. 1사단 소속 지휘관이 부임한다는 문서는 벌써 일주일 전에 내려왔을 텐데 신원 증명이 안 된다는 건 행정병의 근무 태만인가? 아니면 지휘관의 명령 거부인가? 별표 최준영 별표 이병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그는 감각적으로 이 상황이 상부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허나 눈앞에 있는 여자,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 대령의 기세는 대대장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와는 수준이 달랐다. 전화기죠. 네. 안 됩니다. 규정상 2번 말 안 한다. 지휘통제실, 당직 간부 바꿔. 지금 당장.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의 눈매가 싸늘하게 빛났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압박이었다. 별표 별표 최준영 별표 별표 이병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수화기를 창문 틈으로 건넸다. 당직 사령인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 중령의 건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신보안. 당직 사령 1대대장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 중령입니다. 누구십니까? 알면서 묻는 목소리였다. 뒤에서는 킥킥대는 웃음소리와 찻잔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섞여 있었다.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냉소였다. 나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이다. 별표 별표 박별표 별표 중령. 자네는 이런 손님맞이 예절을 아주 기발하게 배웠군. 아, 연대장님.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통신망이 불통이라 확인이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뻔한 헛소리였다. 사과에는 진심이라곤 없었다. 통신망 핑계는 나중에 헌병대 앞에서나 대고. 자네, 지금 내 시계로 정확히 2시 15분이다. 내가 입구에 도착한 지 15분이 지났어. 군인이 그 정도도 못 기다리십니까? 기다릴 수 있지? 하지만 지휘관을 문전박대하는 부대가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갈팡질팡할지 눈에 훤하구만. 문 열어, 딸깍.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잠시 후 거대한 철문이 괴음을 내며 열렸다.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은 별표 별표 최준영 별표 별표 이병을 보며 눈짓을 보냈다. 고생했다. 임무 계속해. 그녀가 다시 차에 타려 하자 당번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부연대장이 성질이 좀... 걱정 마라. 나는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살아남았다. 고작 미친 개 한 마리가 짖는다고 도망갈 것 같으냐. 차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본부 건물로 향했다.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의 눈빛은 본청 3층 지휘관실 창문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곳에서 자신을 훔쳐보고 있을 그림자를 향해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했다. 돌려낼 썩은 살점이 어디인지 헤매고 다닐 시간을 줄였으니. 지휘관실 문을 열자마자 자욱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리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다. 바닥 위에는 누군가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탁자에는 술을 쏟은 얼룩과 자국이 가득했다. 심지어 창가에는 누군가 먹다 버린 맥주 캔까지 나뒹굴고 있었다. 뒤늦게 들어온 작전 장교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 고개를 푹 숙였다. 지휘관님, 죄송합니다. 행정병들이 정리를 해뒀어야 했는데 작전 장교가 급하게 맥주 캔을 잡으려 하자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 이 손을 뻗어 막아섰다. 건들지 마. 예. 손대지 마. 영상 찍어. 예. 영상 말씀이십니까? 현재 이곳의 꼴이 우리 부대의 민낯이다. 상관에 대한 예우도, 군기 강령도, 청결의식도 썩은 상태. 낱낱이 남김없이 증거로 남겨. 그녀의 차가운 분위기에 눌려 작전 장교는 품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윙. 진동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을 흔들었다. 곧 복도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충성, 대충 말하고 삐딱하게 경례하며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 중령이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는 능청스럽게 더러워진 사무실을 훑어보았다. 허참, 이게 웬일입니까? 관리병사 놈들이 미쳐가지고 방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네요. 제가 주의를 준다고 줬는데 요새 애새끼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서 말입니다. 그는 능청 떨며 잘못을 병사들에게 떠넘기고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를 훔쳐봤다.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는 차분히 몸을 돌려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를 노려보았다.
별표 박진호 별표는 별표 강채연 별표보다 덩치가 2배는 더 컸지만 그녀가 쏘아보는 살기에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이 별표 박진호 별표 중령. 뭐 할 말 있나? 자네는 이곳이 엉망인 게 병사들 실수라고 확신하나? 그럼 누구 실수이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한 놈들 실수지. 별표 강채연 별표는 서서히 그에게 걸어갔다. 한 발자국, 2발자국. 누르는 듯한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구두 소리만 울렸다. 집무실 꼴이 더러운 건 병사들의 실수일 수 있어. 하지만 상관을 대하는 정신이 썩어 빠진 건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장교의 문제이지. 뭡니까? 언사가 과하시네요. 별표 박진호 별표의 표정이 붉게 달아올랐다. 정문 초소 통과 지체, 개판인 지휘관실, 거기에 자네의 그 삐딱한 자세까지. 모든 것이 실수라고 생각하나? 별표 강채연 별표은 별표 박진호 별표에 풀어헤친 전투복 깃을 손끝으로 톡 건드렸다. 내 눈에는 읽히는데 자네가 나에게 표하는 그게 반항이야? 허참, 대령님. 특전사 출신이라 그런지 말씀도 꼿꼿하시네. 착각입니다. 착각. 별표 박진호 별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별표 강채연 별표의 눈동자는 얼어붙어 있었다. 착각인지 아닌지는 겪어보면 알겠지? 하지만 하나만 명심해라. 별표 강채연 별표은 탁자 위에 놓인 쓰레기 뭉치를 가리켰다. 나는 내 구역에서 불결함은 티끌도 허용하지 않아. 그게 먼지든 인간이든. 앞으로 흥미진진할 거야. 각오해라. 별표 박 별표 중령. 내가 특전사에서 익힌 건 범죄자 처단하는 기술 하나만이 아니니까. 별표 박진호 별표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여자에게, 게다가 부하들이 보는 면전에서 당한 수치심에 피가 끓었다. 하지만 별표 강채연 별표의 눈빛에는 그가 감히 반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협감이 서려 있었다. 저 여자, 괴물이다. 별표 박진호 별표의 직감이 비상벨을 누르고 있었다. 해당 부대의 sak풍이 몰아칠 징조였다. 이튿날 오전 8시 30분, 일연대 본부 소회의실. 매주 한 번 진행되는 주간 회의 시간이었지만 분위기는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좌석에 앉은 참모들은 기침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다. 정면에 앉은 별표 강채연 별표 대령은 조용히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 부연대장 별표 박진호 별표 중령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지휘관님, 부연대장께서 오시는 중에 배탈이 심하게 나셔서 좀 늦는답니다. 정보과장이 딴 곳을 보며 보고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눈길도 주지 않고 대답했다. 영내 숙소에서 본부까지 뛰면 5분 거리다. 차가 멈췄으면 기어서라도 왔어야지. 군인의 생명은 시간 준수다. 죄송합니다. 곧 도착하실 겁니다. 안 한다. 대기. 얼음 같은 한마디에 회의실은 순간 공포에 휩싸였다. 15분이 지나서야 문이 벌컥 열리며 별표 박진호 별표가 들어왔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배탈이 좀처럼 안 멈춰서 말입니다. 그는 죄송한 기색은커녕 삐딱하게 걸어와 의자에 털썩 기대어 앉았다. 전투복 소매는 대충 걷어 올려졌고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났다. 별표 강채연 별표 이 서류를 닫고 팔짱을 낀 채 말했다. 별표 박 별표 중령, 자세 고쳐. 별표 박진호 별표는 꼬았던 다리를 풀며 헛기침을 했다. 연대장님, 참 깐깐하게 구시네요. 이곳은 최전방입니다. 적들이 당장이라도 쳐내려올 수 있는 야전 부대란 말입니다. 후방 행정직이나 특수부대 마냥 폼 잡고 있을 여유 따윈 없습니다. 적당히 좀 삽시다. 적당히라는 단어에 특수부대를 향한 노골적인 조소를 섞어 보냈다. 적당히? 그래, 그럼 내가 말하는 그 적당히를 한번 검증해 볼까? 별표 강채연 별표 이 군수과장을 쳐다봤다. 별표 이 별표 과장.
자료 띄워봐. 빔 프로젝터가 켜지자 복잡한 숫자표들이 나타났다.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는 하품을 찍 벌리며 화면을 대충 봤다. 부식비 장부였다. 별표 별표 박별표 별표 중령. 내 부대원들이 요즘 국밥 맛이 개판이라 매점에만 간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알고 있나? 요즘 애들이 밖에서 먹던 것만 찾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MZ세대 병사들 비위 맞추기가 뭐 쉬운 일입니까? 그래. 한데 이 서류를 보면 좀 수상하다. 지난달 돼지고기 보급 내역을 보니까 1대대에 들어간 고기가 100kg인데 실제 급식 일지에는 60kg만 나갔다고 적혀 있어. 사라진 40kg는 어디로 튀었나?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의 동공이 찰나 흔들렸다. 아, 그건 요리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하고 비계 떼어내고 하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연대장님이 살림을 안 해보셔서 감이 없으신가 본데 손실 40%는 기본이라고요. 내 부대 취사병 놈들은 고기를 허공으로 승화시키는 마법이라도 부리나 보군.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 이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의 등 뒤로 다가갔다. 게다가 더 웃긴 건 같은 날 내 숙소 회식비 영수증 목록에는 돼지고기 구매 기록이 없다는 거지. 하지만 당번병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날 내 숙소에서 아주 거대한 고기 잔치가 벌어졌다더군. 술도 까고.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이봐요, 연대장님. 지금 절 의심하는 겁니까? 제가 겨우 고기 몇 점 떼어 먹었다는 겁니까? 훔쳐갔으면 절도고 띵 뜯었으면 횡령이지. 이름이 뭐가 중요해? 팩트는 내 부하들이 먹어야 했을 고기가 내 아가리로 들어갔다는 그 사실뿐이지.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는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의 어깨를 꽉 잡았다. 상당한 압박감에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가 긴장했다. 내가 짓거린 그 전방이 융통성이라는 게 애들 식판 털어서 간부들 배 채우는 짓거리라면 내 그 융통성을 아주 아작내버릴 작정이다. 증거 있나요? 당번병 놈들이 짓거린 개소리 한 걸 믿고? 물증 뒤지면 나오겠지? 군수과장, 금일 중으로 작년 1년치 취식자재 청구서랑 실제 불출증 비교해서 내 방으로 가져와. 하나라도 빠지면 너 옷 벗을 각오해. 군수과장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허리를 숙였다. 우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이 다시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를 쏘아보았다. 그리고 별표 별표 박별표 별표 중령. 너는 지금부터 1대대 병영식당에서 애들이랑 똑같은 국밥을 처먹어라. 반찬이 뭔지, 양은 적당한지 직접 체험해보라는 말이다. 간부 식당 출입 불어다. 내가 왜 병사족갈이 놈들이랑 밥을 먹어?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함쳤다. 명령이다. 꼬우면 사단장님께 직접 이르든가 항명죄로 징계위원회에 끌려가는 건 각오하고.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은 뒤도 안 돌아보고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홀로 남은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는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저 미친년이. 정말 두고 봐라. 오후 6시 연대장실.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은 창문 너머 어둠이 깔리는 연병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감찰 장교 별표 별표 정민혁 별표 별표 대위가 들어왔다. 그는 이런 데서 유일하게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듬직한 인물이었다. 연대장님, 1대대장 별표 별표 박진호 별표 별표 중령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연락을 줬습니다. 파주 시내 고깃집을 잡았다고 합니다. 접대 갔습니다. 별표 별표 강채연 별표 별표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오전에 망신을 당하고 밤에 술을 사겠다니? 뻔한 속임수지. 함정일 확률이 큽니다. 술을 먹여 실수를 유도하거나 돈봉투로 꼬드기려는 개수작일 겁니다. 무시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 가야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니까.
별표 강채연 별표은 서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주머니에 챙겼다. 별표 정 별표 대위. 자네는 내가 회식 자리에 있는 동안 은밀히 움직여줘야겠어.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오늘 밤 대대장실을 턴다. 대대장실을 턴다는 말씀입니까? 별표 박진호 별표 성미상 진짜 위험한 장부는 절대 남에게 안 넘겨. 자기 사무실 금고나 비밀 공간에 처박아 뒀겠지. 놈이 회식 자리에서 나한테 신경 쓰는 동안이 기회다. 너 헌병 수사관 출신이니 잠긴 문 따는 건 식은 죽 먹기겠지? 별표 정민혁 별표 대위의 눈이 빛났다. 당연합니다. 안 그래도 그 방 한번 털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파주 시내의 한 고깃집. 별표 박진호 별표는 벌써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 이 사복 차림으로 들어오자 그는 과장된 동작으로 반겼다. 오, 연대장님. 여기 상석으로 모셔. 오늘 제가 확실히 모시겠습니다. 1대대 간부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내주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 이 자리에 앉자. 별표 박진호 별표가 소주병을 집었다. 자, 아침엔 제가 좀 까칠했습니다. 화해의 뜻으로 한 잔 드시지요. 707은 술도 잘 드신다 하던데. 별표 강채연 별표 은 잔을 쥐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았다. 술은 됐고 용건이 뭔가? 아유, 너무 깐깐하게 구시네. 딴 뜻이 아니라 우리 서로 둥글둥글 살자는 겁니다. 대령님도 별을 다셔야죠. 이곳에서 잡음 없이 무난히 계시다 별 달고 가셔야지 굳이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득 될 게 있겠습니까? 본성이 보였다. 이윽고 별표 박진호 별표는 목소리를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는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별표 강채연 별표 쪽으로 건넸다. 이거 품삯이라고 여기십시오. 매달 이 정도면 섭섭지 않게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1사단 예하 부대 공사업체 사장들이 성의를 표시한 겁니다. 뇌물이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봉투를 슬쩍 보았다. 꽤 두꺼웠다. 이게 자네가 말한 융통성인가? 병사들 밥값 횡령해서 챙긴 돈. 아,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관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령님도 이거 챙기시고 급양 감사니 뭐니 하는 건 대충 넘어가시죠. 별표 강채연 별표은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봉투를 들어 올렸다. 별표 박진호 별표의 눈이 반짝거렸다. 하지만 별표 강채연 별표은 봉투를 자신의 주머니가 아닌 불판 위로 던져버릴 듯한 신용을 하다가 다시 테이블 위에 턱 내려놓았다. 별표 별표 중령. 자네는 나를 잘못 봤어. 예.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자네의 노디 필요하지? 그 순간 별표 강채연 별표의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별표 정민혁 별표 대위에게서 온 문자였다. 비밀 금고 발견. 비자금 장부 및 차명 계좌 통장 찾았습니다. 복구합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가십니까? 아직 말씀 안 끝났는데. 별표 강채연 별표은 차가운 눈으로 별표 박진호 별표를 쳐다보았다. 대화는 끝났어. 자네가 방금 자백했잖아. 뇌물수수, 횡령, 그리고 상관 매수 시도까지. 뭐라고요? 당신 지금 녹음했어? 별표 박진호 별표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내일 아침 조회, 병력 집합시켜. 자네의 그 더러운 관행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내 병사들 앞에서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별표 강채연 별표은 미련 없이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별표 박진호 별표는 어리 빠진 얼굴로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새벽 2시, 1대대 대대장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별표 박진호 별표 중령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텅 비어있는 붙박이장 안쪽의 비밀 금고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그만의 성역이었다. 지난 2년간 부대 운영비를 착복한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 군납업자들에게 받은 뇌물을 관리하던 차명 계좌 통장, 그리고 상급 부대 간부들에게 바친 상납 내역이 적힌 수첩까지. 그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인생을 뿌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사라진 것이다. 누구야? 어떤 놈이야?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침입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깔끔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의 소행이었다. 순간 저녁 회식 자리에서 별표 강채연 별표 이 보여주었던 섬뜩한 미소가 머리를 스쳤다. 대화는 끝났어. 자네가 방금 자백했잖아. 설마 그 여자가? 별표 박진호 별표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단축 번호 1번. 사단 사령부 인사참모 별표 송현우 별표 중령이었다. 그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그동안 자신의 뒤를 봐주던 확실한 백이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뚜루루 받아라. 별표 현우 별표야. 제발 5번, 6번의 신호 끝에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야, 별표 송현우 별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별표 현우 별표야. 큰일 났다. 나 좀 살려줘. 별표 박진호 별표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잠이 확 깬 듯한 별표 송현우 별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장부가 사라졌어. 내가 모아둔 비자금 내역이랑 너한테, 아니, 위로 보낸 후원금 내역까지 싹 다 없어졌다고. 뭐? 얘야, 이 미친놈아. 그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잃어버려? 그 신임 연대장년이? 아니, 별표 강채연 별표 대령이 훔쳐간 것 같아. 오늘 회식하자고 불러내더니 그 틈에 사람을 보낸 게 분명해. 별표 현우 별표야. 내가 사단장님께 말 좀 잘해줘. 이 여자 707 출신이라 위험해. 감찰 쪽에 찌르면 우리 다 죽는다고.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별표 박진호 별표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잠시 후 별표 송현우 별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별표 박진호 별표야. 할 말 있어? 응. 방법이 있는 거지? 너 증거 있어? 무슨 증거? 연대장이 내 금고를 털었다는 증거 말이야. 폐쇄회로 화면이라도 있냐고? 아니, 내 사무실 안에는 카메라가 없잖아. 하지만 정황상 그 여자가 분명해. 이 멍청한 자식아. 증거도 없이 연대장을 절도범으로 몰겠다고? 그리고 내 이름은 왜 들먹여? 나까지 죽일 셈이야? 야, 우리가 남이냐? 내가 그동안 너 챙겨준 게 얼만데? 이번만 막아주면 내가 평생 은혜 갚을게. 끊는다.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이 똥물 튀기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 내 이름 한 글자라도 나오면 그땐 내가 너 죽인다. 이 쿵. 둔탁한 신호음과 함께 화면이 꺼졌다. 별표 박진호 별표는 혼비백산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허공에 집어던졌다. 아끼던 후배까지 선을 그었다. 완벽한 사면초가였다. 두려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걷어차 창문을 깨뜨렸다. 크아. 별표 강채연 별표. 가만 안 둔다. 그는 헐떡거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상병. 당번병 불러. 오늘 저녁 간부들 싹 다 소집해. 쉬고 있어도 무조건 데려와. 당장 여기 내 방으로 뛰어오라고 해. 조금 뒤 피곤한 기색의 참모진 3명이 대대장실로 급히 들어왔다. 그들은 사방에 흩어진 서류 뭉치와 입에 거품을 문 별표 박진호 별표를 보고 주춤했다. 부르셨습니까? 대대장님. 너네
이번 주에 내 보관함 주위를 기웃거린 놈 못 봤어? 아무나 좋으니 이상한 놈 못 봤냐고. 별표 박진호 별표가 혈안이 되어 고함을 질렀다. 인사과장이 주저하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일과 끝에 관사에 있었고 위병소 근무병들도 특이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너네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다니는 거야? 별표 박진호 별표는 인사과장의 어깨를 밀쳤다. 분노에 찬 야수 같았다. 너 당장 가서 지휘통제실 들어가서 최근 일주일치 출입 기록 전부 뽑아와. 그리고 재정 담당시켜서 예산 집행 서류 전부 수정하라고 해. 토시 하나라도 다르면 싸그리 징계 먹일 줄 알아. 네. 대대장님, 지금 밤 12시입니다. 서류를 위조? 아니 전부 수정하려면 며칠은? 하라면 해. 모레 점심까지 깔끔하게 끝내놔. 혹시 상급 부대 검열 나와서 꼴이라도 잡히면 너네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야. 알겠어. 참모진들은 이제야 상황의 위험성을 눈치챘다. 대대장이 큰 실수를 했거나 뒤가 구리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직속 상관이자 근무 평정권을 쥔 별표 박진호 별표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참모진들이 쫓기듯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혼자 남은 별표 박진호 별표는 초조한 기색으로 밖을 쳐다보았다. 맞은편 본부 건물 3층, 감찰부실의 불이 밝게 켜져 있었다. 저 불빛이 마치 자기를 옥죄어 오는 수사관의 눈초리처럼 느껴졌다. 맞아. 명분이 없으면 엮으면 돼. 내가 이곳에서 청춘을 바쳤어. 겨우 어린 년한테 질까 보냐? 그는 금고에서 다른 장부 하나를 꺼냈다. 병사들의 상담 기록부나 하사관들의 근태 장부 따위였다. 그는 이것들을 이용해 별표 강채연 별표 이 강압적으로 부대를 관리했다고 위로 찌를 계획이었다. 본인이 갈 지옥을 더 빨리 여는 것인 줄도 모르고. 비슷한 시각, 사령관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별표 정민혁 별표 대위가 제출한 파일들을 한 장 한 장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안색은 냉정하다 못해 차가웠다. 생각보다 더럽구나. 별표 정민혁 별표 대위가 화를 참아내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피복류 납품 공장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씩 뒷돈을 챙겼고 부대 운영 비품 구매비 3천만 원을 횡령해 개인 도박 자금으로 썼습니다. 게다가 지난번 유격 훈련 때 병사들에게 보급되어야 할 간식과 부식류를 횡령해 근처 슈퍼에 넘긴 증거까지 있습니다. 장교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사람으로서의 기초적인 도덕마저 저버린 행동입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녹음기를 켰다. 술자리에서 별표 박진호 별표가 청탁을 시도하던 목소리가 또렷하게 재생되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니 눈 감아주시면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수표로 깨끗하게 저 수준이면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민간 법정에서도 실형 3년 정도는 나오겠어요. 별표 강채연 별표은 파일을 닫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지도를 펼쳐 어둠에 묻힌 작전 지역을 확인했다. 불이 켜진 1대대 본부와 급히 뛰어가는 참모진들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였다. 난리치고 있군. 서류 조작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수사관을 보내서 현장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덜아. 별표 강채연 별표 이 손을 저었다. 엉성하게 위조된 문서는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가 되지? 게다가 나는 그가 더 깊은 지옥으로 가길 원해? 내일 오전 그가 날조한 변명들이 부하들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깨지는지 보여줄 계획이다. 별표 대위. 내일 오전 전 부대 소집이다. 장소는 강당으로. 예외는 없다. 입원 중인 근무자는 어떻게 할까요? 부득이한 소수 인원 빼고 전부 집합시켜. 통신병, 정비병, 보급병까지 싹 다 내일 오전은 우리 부대가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알겠지? 그런데 검찰에는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벌써 군단 법무참모와 통화는 끝냈다. 내일 오전 8시 점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올 거야.
별표 강채연 별표은 책상 위에 놓인 부대기를 쳐다보았다. 별표 박진호 별표는 아마도 나를 쫓아낼 방법을 찾느라 눈이 뒤집혀 있겠지. 짐승도 위기에 처하면 사냥꾼을 무는 법이니까. 만약에 비상사태를 대비해 기동타격대를 주변에 매복시킬까요? 별표 박별표 중령이 정신을 놓고 행패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피식 웃었다. 하지 마라. 나는 그가 행패를 부리길 원해. 더럽게, 더 치졸하게 지랄할수록 부하들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자기네 대대장이 어떤 쓰레기였는지를. 그녀는 허리춤에 차가운 권총을 매만지며 일어섰다. 서늘한 금속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다. 내일은 모든 썩은 환부를 도려낼 것이다. 모든 판은 짜였다. 이제 무대 위로 오를 시간만이 남았다. 전방이 새벽 안개는 짙게 깔렸지만 동쪽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저것은 썩은 자들을 심판할 지옥의 화형과도 같은 빛이었다. 오전 7시 정각. 기상 사이렌이 부대를 뒤흔들었으나 공기는 사뭇 달랐다. 비상 소집 방송이 스피커가 터질 듯 울려 퍼졌다. 전파한다. 현 시각부로 전 대원은 전투복 환복 후 대연 병장으로 집결할 것. 이상 전파한다. 막사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병사들의 얼굴엔 불만과 피로가 역력했다. 야, 뭔데? 새벽부터 웬 난리야? 실제 상황인가? 지휘관 바뀌었다고 똥군기 잡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죽겠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예상 밖의 광경이었다. 단상 한가운데 연대장 별표 강채연 별표 대령이 날선 군복을 입고 차갑게 서 있었다. 그녀의 뒤편엔 참모진이 굳은 표정으로 섰고 우측에는 별표 박진호 별표 중령이 죽은 눈으로 서 있었다. 별표 박진호 별표의 꼴은 가관이 아니었다. 밤새 시달린 사람처럼 두 눈은 충혈됐고 입술은 하얗게 부르트고 있었다. 그는 곁눈질로 별표 강채연 별표를 훔쳐봤지만 별표 강채연 별표는 앞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저 여자가 비밀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허세인가? 별표 박진호 별표는 억지로 태연한 척했다. 어젯밤 부하들을 시켜 비품장부의 수량을 대충 조작해뒀다. 상납금도 현찰로만 챙겼으니 죽어도 모른다고 우기면 된다고 자기 최면을 걸었다. 그래, 견뎌보자. 증거가 없으면 의심만으로 못 자른다. 장병 3,000여 명이 연병장에 집결을 마쳤다. 거대한 사각형 대형이 완성되었다. 매서운 아침 돌풍에 부대 깃발이 펄럭였다. 부대, 차렷, 연대 주임원사의 거친 고함에 맞춰 3,000명의 군화 뒤꿈치가 동시에 맞부딪혔다. 쿵 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지휘관님께 경례. 전 병사의 고함이 허공을 갈랐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묵묵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바로 그녀의 음성은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낮지만 또렷하고 그리고 뼈있는 목소리였다. 전진부대 용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임 연대장 대령 별표 강채연 별표입니다. 그녀는 잠시 입을 닫고 병사들의 눈을 일일이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나는 오늘 훈시하려고 이 높은 단상에 선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속죄하기 위해 섰다. 병사들이 동요했다. 대개 신임 지휘관들은 강군 육성, 전투준비 운운하며 지루한 훈시를 늘어놓기 일쑤였다. 하지만 사과라니 지난 2년여간 여러분은 배를 탔을 것이다. 한기에 떨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같은 대우에 절망했을 것이다. 병사들의 잡담 소리가 사라졌다. 전원이 숨을 멈추고 그녀의 입만 응시했다. 조국이 여러분에게 보장한 정당한 권리가 한 놈의 욕심으로 인해 휴지통에 처박혔기 때문이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옆에 서 있던 별표 박진호 별표를 손가락으로 지목했다. 1. 대대장 별표 박진호 별표 중령. 별표 박진호 별표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연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별표 강채연 별표은 개의치 않고 폭로했다. 이자는 여러분이 먹어야 할 고기를 횡령해 자신의 배를 채웠다. 여러분이 입어야 할 깔창을 팔아 자신의 유흥비로 썼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구를 때 그는 사무실에서 돈을 세고 있었다. 닥치세요. 말씀 삼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부하들 앞에서 상관을 능멸해도 되는 겁니까? 별표 박진호 별표가 단상 앞으로 뛰쳐나와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 병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야, 너희들 나 알지? 응. 내가 너희를 얼마나 챙겼는데? 밥 좀 개떡같이 나온 거, 그거 다 상부 지원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내가 위로 뛰어다니면서 예산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별표 박진호 별표는 병사들에게 애걸했다. 하지만 병사들의 눈초리는 싸늘했다. 그들은 겪어왔다. 매일 나오는 똥국과 밥, 이유 없이 잘린 휴가, 그리고 별표 박진호 별표의 쌍욕들을. 그들은 동물적으로 별표 강채연 별표의 말이 진실임을 체감하고 있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별표 박진호 별표를 노려보았다. 이 명예, 그녀는 비웃었다. 군인의 명예는 견장이 아니라 부하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 너에게 더럽혀질 명예 따위가 남아있나? 증거 내놔. 증거. 나를 함정에 쳐넣으려는 수작 다 알아. 별표 박진호 별표가 발악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물증을 원하나? 아주 확실한 물증이 여기 있는데. 그녀가 녹음기를 마이크에 갖다 댔다. 지지직, 잡음 섞인 소리와 함께 전날 밤 별표 박진호 별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3,000명의 귀를 때렸다. 매달 이 액수면 품삯으로 넉넉하실 겁니다. 부식비 그거 좀 먹는다고 티도 안 납니다. 융통성 있게 삽시다. 연병장은 순식간에 술렁이었다. 병사들의 눈초리가 충격에서 분노로 변했다. 야, 완전 쓰레기네. 우리 식대가 유흥비였다고? 죽여버리고 싶다. 사방에서 고함이 터져나왔다. 장교들마저 낯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다. 별표 박진호 별표의 안색은 핏기가 가셔 시체처럼 변했다. 이건 함정이야. 전현이 꾸며낸 거라고. 그는 중얼거리며 별표 강채연 별표에게 덤벼들려 했다. 증거물을 없애려는 수작이었다. 동작 그만. 별표 강채연 별표의 차가운 일갈과 함께 그녀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다. 돌진하는 별표 박진호 별표의 손을 재빨리 휘감아 꺾고 균형을 무너뜨려 단상 바닥에 처박아 버렸다. 아. 별표 박진호 별표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특수부대 시절 익힌 제압술이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그를 바닥에 깔아뭉갠 채 차갑게 노려보았다. 군형법 제4조 항명, 제56조 상관에 대한 특수협박 미수. 그리고 업무상 배임 및 금품 갈취. 별표 강채연 별표은 법 조항을 을조리며 그의 죄과를 빠짐없이 지적했다. 이 비겁해. 별표 박 별표 중령. 끝까지. 이때 외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윙. 사단 헌병대 차량 3대가 연병장으로 돌입했다. 검은 헬멧을 쓴 헌병들이 곤봉을 들고 뛰어내렸다. 대기하고 있던 별표 정민혁 별표 대위가 마이크를 쥐었다. 현부로 1대대장 별표 박진호 별표 중령을 즉각 체포한다. 확보된 이중 장부와 녹취록은 벌써 사단 법무실 쪽으로 이관되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헌병들이 연단으로 올라와 별표 박진호 별표의 팔목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컥,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다. 이거나 먹어라. 이거 못 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엘리트 출신이라고. 너희들 다 죽었어. 별표 송현우 별표 송현우 별표 중령한테 연락해. 별표 박진호 별표는 짐처럼 끌려가면서도 악을 써댔다.
하지만 그 꼴은 위협적이기보다는 애처로울 정도로 비참했다. 병사들은 잡혀가는 그를 보며 환호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전투복을 다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봤나? 그녀의 목소리에 시끌벅적했던 연병장이 다시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이것이 룰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만드는 전진 부대의 새로운 원칙이다. 그녀는 멀어져가는 별표 박진호 별표의 뒷모습을 가리켰다. 부정을 저지른 놈, 약자를 괴롭힌 놈,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놈은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병사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존경이라는 감정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믿어주는 진짜 지휘관을 만난 것이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연대장님. 충성. 그 소리는 불씨가 되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와. 전진. 3,000명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열광했다. 그 함성은 이 연대를 감쌌던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그 환호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별표 박진호 별표는 꼬마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금 그가 절박하게 불렀던 이름 별표 송현우 별표. 사단 사령부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 악이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을 알렸을 뿐이었다. 별표 박진호 별표 중령이 헌병대 차에 끌려가고 일주일이 지났다. 겉보기에는 평화를 되찾은 듯 했다. 병영식당의 밥은 윤기가 돌았고 난방이 정상 공급되면서 생활관의 훈기도 감돌았다. 병사들은 이제야 군대사는 만난다며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별표 강채연 별표 대령은 웃지 않았다. 연대장실, 그녀는 창밖을 응시하며 쓴 커피를 삼켰다. 태풍이 불고 있어. 그녀의 곁에선 별표 정민혁 별표 대위가 궁금한 듯 물었다. 별표 박진호 별표 중령은 구속 수사 중이고 관련된 간부들도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대 내 썩은 환부는 다 도려내지 않았습니까? 별표 박진호 별표는 꼬리에 불과해. 꼬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느꼈으니 이제 머리가 움직일 차례지. 별표 강채연 별표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제1보병사단 사령부 본청 인사참모 사무실 감히 내 밥줄을 끊어? 인사참모 별표 송현우 별표 중령은 이를 갈았다. 그는 별표 박진호 별표의 육군사관학교 선배이자 그동안 별표 박진호 별표가 상납한 뒷돈을 받아 챙기며 뒤를 봐주던 1사단의 실세였다. 별표 박진호 별표가 구속되면서 매달 들어오던 비밀 활동비가 끊긴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불똥이 자신에게 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별표 박진호 별표는 아직 별표 송현우 별표의 이름을 불지 않았다. 자신이 배신하면 밖에서 손을 써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 특전사 출신이라고? 현장에서는 날고 기었을지 몰라도 행정과 정치가 지배하는 사단에서는 얘기가 다를 거다. 별표 송현우 별표는 수화기를 들었다. 감찰참모님. 접니다. 예, 이번에 1연대 건입니다. 지휘관 교체기에 기강이 많이 풀어졌다는 첩보가 들어와서요. 사단 차원에서 특별 불시 군기 확립 검열을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싹싹 털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그의 입가에 야비한 웃음이 걸렸다. 그것은 규정이라는 이름의 칼을 휘둘러 상대를 난도질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오후 평화롭던 1연대 위병소에 비상이 걸렸다. 군단 깃발을 꽂은 짙은색 승용차 2대가 갑자기 정문으로 돌진해왔다. 군단 헌병대 불시 점검팀이었다. 문 열어. 빨리. 조수석의 대위 한 명이 위병에게 소리를 질렀다. 감히 점검관이 당도했는데 왜 늑장을 부려? 빨리 문 열어.
관등 성명을 묻기도 전에 무작정 소리치는 사람이었다. 게이트가 열리자 조사관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부대 안을 채웠다. 그들은 마치 정복자처럼 본청 건물을 향해 돌진했다. 집무실에서 연락을 받은 별표 강채연 별표은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왔구나. 문이 쾅 하고 열리고 별표 송현우 별표 중령이 나타났다. 그 뒤로 조사관들이 그림자처럼 도열했다. 별표 송현우 별표는 건방진 자세로 별표 강채연 별표를 향해 고개만 까딱하고 손을 폈다. 오랜만입니다. 별표강 별표 대령님. 본부 작전참모 별표 송현우 별표 중령입니다. 감찰부장님의 지시로 이번 점검을 맡았습니다. 계급은 별표 강채연 별표이 높았으나 상급 부대원이라는 위세를 이용해 묘하게 깔보는 눈빛이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뻗어온 손을 무시한 채 차갑게 그를 노려보았다. 경례해. 선임자를 만났으면 거수경례를 먼저 하는 게 군대의 기초 법도일 것인데 본부에서는 예절도 안 가르치나. 별표 송현우 별표의 낯빛이 벌겋게 상기되었다. 부하들 면전에서 망신을 당한 탓이다. 그는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 억지로 경례를 올렸다. 충성. 목소리가 작다. 충성. 좋아. 긴급 점검이라 서류도 없고 통보도 없이 무슨 대단한 사유라도 있는 모양이지? 별표 송현우 별표는 입술을 깨물며 보고했다. 별표 박진호 별표 중령건으로 귀대의 군기 문제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부조리가 식별되면 바로 징계 처리하러 왔습니다. 오것만 번지르르한 시찰, 즉 약점을 캐내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래, 지켜보지. 그러나 기억해. 내 병사들을 함부로 괴롭히면 나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아. 후, 염려 마십시오. 우리는 철저히 원칙대로만 할 것이니까요. 별표 송현우 별표는 비열한 미소를 흘리고 밖으로 나갔다. 기윽고 재앙이 닥쳐왔다. 조사팀은 2명씩 조를 짜서 막사 구석구석을 뒤집었다. 그들은 티끌 하나, 실밥 하나까지 걸고 넘어지며 병사들과 장교들을 몰아세웠다. 내무반에서는 풍목별 점검이 실시되었다. 얘야, 너 모기장 각이 그게 뭐야? 게다가 활동화 때 묻은 거 봐. 전부 엎드려. 지휘소에서는 장부 확인이 계속됐다. 얘야, 너 군수장교 맞아? 복명서 여백너비가 양식에 안 맞는데? 20mm로 하라 했는데 왜 15mm야? 전부 다 파기해. 당장 밤을 새서라도 다 바꿔놔. 게다가 조리실 청결 상태까지 꼬투리를 잡았다. 식판 세척 상태가 엉망이다. 바닥에 물기가 고여 있어. 조리장, 자네 직무 태만이야. 솜방망이 처벌 각오해. 누가 봐도 치졸한 표적형 감사였다. 장병들의 얼굴은 갈수록 굳어졌고 사방에서 탄식과 짜증 섞인 불평들이 흘러나왔다. 별표 송현우 별표는 그 광경을 보며 쾌감을 즐겼다. 많이 힘들지? 이건 다 너희 지휘관 때문이야. 미워하려면 별표 강채연 별표를 미워해. 그는 병사들의 피로를 빌미로 별표 강채연 별표를 조여오고 있었다. 통솔자로서 병사들이 시달리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만큼 힘겨운 일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6시 별표 송현우 별표는 집무실로 돌아와 별표 강채연 별표 책상에 감사 결과 문서를 뿌리듯 떨어뜨렸다. 지휘관님, 엉망이네요. 보세요. 적발 내용이 100건이 넘습니다. 병사들 용모 상태 불량, 장비 관리 불량, 보안 점검표 오류 등등. 이래서야 전쟁 수행이 되겠습니까? 귀대는 관리 부실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별표 송현우 별표를 응시했다. 그래서 요점이 뭐지? 관리 책임을 물어야만 하겠습니다. 연대장님께는 지휘 책임에 따른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아울러 당분간 본 부대의 일체 출타와 외출은 금지됩니다. 군기가 설 때까지요. 병사들의 출타 금지.
이것은 병사들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별표 강채연 별표의 평판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내부 이간질을 획책하는 비열한 수였다. 별표 송현우 별표는 우월감에 심취해 있었다. 특전사 출신이라고 해도 서류와 규칙 앞에서는 꼼짝 못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별표 강채연 별표 이 특수부대에서 익힌 것은 단순한 체력만이 아니었다. 특수임무에는 적의 방심을 유도하고 빈틈을 찌르는 냉철한 심리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서랍을 열어 무거운 책 한 권을 집었다. 육군 법령집이었다. 별표 송 별표 중령. 당신이 아까 읊은 그 법규라는 걸 다시 명확히 따져볼까? 별표 강채연 별표의 눈동자가 차갑게 돌아갔다. 역공의 서막이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는 탁자 위에 육군 법령집을 폈다. 팔라락, 서류 넘어가는 소음이 정적을 찢었다. 그녀는 펜을 쥐고 서류의 내용들을 하나씩 짚기 시작했다. 먼저, 당신이 언급한 병사들의 용모 상태 불량 문제. 육군 내규관리편 제15항의 최전방 근무 인원은 작전 상황과 보급 사정을 참작하여 지휘관 허가하에 스포츠형 두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네. 그녀는 별표 송현우 별표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현재 본대는 최전방 GOP 수호 임무를 진행 중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이발병이 방문해 용모를 단정히 하는데 이번에는 폭설로 길이 막혀 이발 차량이 진입하지 못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여건이지 군기 문란과는 무관하다. 허나 이걸 검열 감점표에 적다니? 별표 송현우 별표의 입가가 비틀렸다. 어쨌든 원칙은 원칙입니다. 다음, 개인 화기 불량. 당신 부하들이 문제 삼은 총기는 K3 기관총이던데 그 총기들은 노후가 심각해 총열 덮개 쪽에 탈색이 뚜렷하다. 병사들이 손질을 안 한 게 아니고 보급품 자체가 썩어서 그런 거야? 별표 강채연 별표은 파일 속에 있던 반송된 문서를 뽑아 별표 송현우 별표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내가 여기 오자마자 사단 군수처에 장비 교체 공문을 수차례나 띄웠는데 예산 핑계를 대면서 거부한 게 어디였지? 사단 본부, 너희들이야.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급을 안 해줘서 폐급총을 쓰는데 그걸 정비 불량으로 병사들을 영창에 보내겠다고? 그게 너희들이 떠드는 룰이냐? 별표 송현우 별표는 할 말을 잃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의 반박은 치밀했다. 그녀는 무턱대고 화내는 게 아니고 확실한 팩트와 자료, 더불어 그들의 업무 태만을 바탕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셋째, 보고서 글자 크기가 11포인트냐 12포인트냐? 글자 크기가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육군 규정집 실무 편람을 보면 서식의 형태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부대 사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본 부대는 토너와 종이를 아끼려고 글자를 약간 작게 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아껴둔 비용이 지난달에만 50만 원이다. 표창은 못 줄지언정. 질책은 말아라.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별표 송현우 별표 쪽으로 걸어갔다. 별표 송현우 별표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자네가 들고 온 이 지적 목록들, 100개 중에서 논리적인 건 단 한 개도 없다. 전부 억지스러운 해석, 트집 잡기, 게다가 확실한 월권 행위이다. 그건 대령님이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감찰권은 사단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감찰권이라? 그럼 나도 내 파워를 좀 쓸까? 별표 강채연 별표는 탁자 옆에 있던 스위치를 눌렀다. 벽에 붙은 대형 TV가 켜졌다. 부대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었다. 화면 안에는 별표 송현우 별표가 데려온 장교들이 행정실에서 병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장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광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윽고 충격적인 장면이 떴다. 한 소령 계급의 검열관이 병사의 사물함을 뒤지다가 개인 물건인가. 족 사진 액자를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냈다. 그는 사과, 발로 유리 조각을 걷어차버리고는 병사에게 역정을 내며 윽박질렀다.
영상을 보던 별표 송현우 별표의 눈빛이 태풍이라도 만난 듯 흔들렸다. 육군 규정 인권 관련조. 상급자는 하급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폭언, 모욕, 가혹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별표 강채연 별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집무실을 눌렀다. 이건 감사가 아니다. 별표 송 별표 중령. 내 기지에서 내 부하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싶으냐? 이건 오해입니다. 훈육 과정에서 종교 행사처럼 하다 보니 오해. 이 파일을 국방부 신문고와 인권위원회에 제보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사단 검열팀, 전방부대에서 지랄. 병사 가족 사진 박살 및 인권 유린 구실거리로 딱 좋지 않니? 요즘 군 부조리 문제에 국민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잘 알 텐데. 별표 송현우 별표의 안색이 흑빛이 되었다. 만약 이 자료가 밖으로 새나간다면 본인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다. 별표 박진호 별표를 커버하려다 자신이 죽게 생긴 판이었다. 대령님. 말로 풉시다. 우리가 다 같은 육군 동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꼬리를 내렸다. 허나 별표 강채연 별표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식구. 내 식구는 저 밖에서 혹한에 떨며 보초서는 병사들이지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서 정치질이나 하는 너 따위 쓰레기들이 아니야. 별표 강채연 별표은 별표 송현우 별표의 명치 끝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결정해. 지금 즉시 검열 취소하고 꺼질 건지 아니면 이 파일과 함께 자네와 별표 박진호 별표의 뒷돈 관계를 파헤쳐 달라고 헌병대에 정식 고발 조치를 할 건지. 별표 송현우 별표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본인과 별표 박진호 별표의 커넥션까지 어떻게? 별표 박진호 별표가 바보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세심하더라고. 비밀장부 구석에 진사참모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꽂은 돈 액수가 적혀있대. 날짜와 시간까지 확실하게. 사실 장부에는 결정적인 이름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별표 강채연 별표은 그들의 심리를 간파하고 있었다. 도둑이 제 발절인 법 별표 송현우 별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다. 처참한 패배였다. 규정으로 덤볐다가 더 센 규정에, 그리고 자신의 약점에 발목이 잡혔다. 알겠습니다. 복구하겠습니다. 오늘 검열은 없던 걸로는 안 되지? 별표 강채연 별표은 책상 위에 있는 깨진 가족 사진 액자를 가리켰다. 저 병사에게 직접 사과하고 변상해. 그리고 너네 부하들 전부 연병장에 집합시켜서 내 병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게 해. 그러고 나서 꺼져. 그건 너무. 간부의 위신이. 남의 가족 사진 박살낸 놈들이 위신을 따져? 안 되면 말고 내가 그냥 바로 신고 버튼 누르면 그만. 별표 강채연 별표은 녹음기를 들어 보였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요? 별표 송현우 별표는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잠시 후 연대 연병장 한켠에선 볼만한 일이 일어났다. 본부에서 감사 나온 영관급 장교들 10여 명이 줄을 서서 겁먹은 병사에게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로 사진을 깼습니다. 변상하겠습니다. 실수한 장교는 낯빛이 시뻘개져서 잘 들리지도 않게 사과했다. 그 옆에는 병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었다. 그 옆에서 별표 송현우 별표가 주먹을 쥐고 서 있었다. 그는 연대 장교들과 병사들이 건물 안에서 구경하는 와중에 치욕적인 수모를 겪고 있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이 광경을 뒷짐을 진 채 바라봤다. 별표 송 별표 중령. 목청이 작다. 더 크게. 일연대 병사 여러분.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향후 사단 차원의 보급을 약속드립니다.
별표 송현우 별표는 수치심에 몸을 떨며 소리쳤다 됐다. 가바위 또다시 우리 부대 주변에 나타나면 그땐 정말로 옷 벗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별표 송현우 별표와 검열관들은 허겁지겁 위병소를 통과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패자의 그것이었다. 차가 사라지자 운동장에는 금세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병사들은 꿈만 같다는 듯 눈을 비볐다. 본부에서 파견된 저승사자 같은 검열관들을 자기네 지휘관이 호통쳐서 내쫓은 셈이다. 고작 병사 한 명의 부서진 사진 하나 때문에 대장님, 정말 대박이다. 와, 온몸이 떨린다. 우릴 위해서 상급 참모를 조아리게 한 거지.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짝짝짝짝짝. 이 울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온 병력이 짠 것처럼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대장님 짱이다. 필승. 별표 강채연 별표은 부하들을 보며 살짝 미소 지어주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건네받은 병사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네. 고맙습니다. 대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병사는 눈가가 촉촉해져서 목이 멜렸다. 인화 사진은 새로 출력하면 돼. 그렇지만 너희들의 자긍심은 한 번 다치면 회복하기 어렵다. 나는 내 병사들이 밖에서 기가 죽는 꼴은 안 본다. 알았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병사의 어깨를 톡톡 쳐주고 막사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의 등 뒤로 느껴지는 부하들의 존경 섞인 눈빛은 그 어떤 표창보다 값진 것이었다. 별표 송현우 별표를 몰아냈지만 별표 강채연 별표은 긴장했다. 별표 송현우 별표 또한 누군가의 수족일 뿐이다. 이 제1사단 저편의 이야기가 돌 것이다. 이련대장 별표 강채연 별표은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리는 악어다라고. 그 다음은 누구냐? 그녀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전진부대는 드디어 비로소 참된 전진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련대의 평화가 돌아온 듯 싶지만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였다. 별표 강채연 별표 대령이 사단 인사참모 별표 송현우 별표 중령을 쫓아낸 소동은 사단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감히 한 개 연대장이 사단 참모를 능멸하다니? 제1보병사단 부사단장 별표 오태성 별표 준장은 집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다. 그는 별표 송현우 별표와 별표 박진호 별표의 뒤를 봐주던 거물이자 사단장 진급을 앞둔 야심가였다. 자신의 부하들이 줄줄이 별표 강채연 별표에게 박살났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별표 강채연 별표 707 출신이라고? 두고 보자. 야전이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 몸속 깊이 깨닫게 해주마. 일주일 후 대회의실. 군단급 기동훈련을 앞두고 작전회의가 소집되었다. 사단장을 포함한 참모진, 그리고 예하 연대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별표 오태성 별표 준장이 지휘봉을 쥐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 1사단의 전투력을 검증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군단장님께서 직접 참관하실 계획이니 실수 없도록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배치를 설명했다. 공격부대는 사단 수색대대와 전차대대가 맞는다. 최신 장비와 막강한 화력을 지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별표 강채연 별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방어부대는 이련대가 맞는다. 작전지역은 파주 적성면 인근 산악지역이다. 좌중이 술렁거렸다. 보통 방어훈련은 연대 대 연대 혹은 대대 대 대대로 급을 맞추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보병 연대 하나가 사단 최강 전력인 수색대와 전차 부대를 막아내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단, 이련대에는 가상 전장 상황을 부여한다. 개전 초기에 적의 탄도 미사일 폭격으로 연대 지휘소가 타격을 입어 통신 장비의 80%가 파괴된 상황을 상정한다.
게다가 보급로가 막혀서 탄약과 식량 지원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다. 눈과 귀를 다 자르고 손발까지 묶어놓은 채 싸우라는 소리였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일연대를 공개적으로 죽이기 위한 처형식이나 마찬가지였다. 동료 지휘관들이 힐끗 별표 강채연 별표의 안색을 살폈다.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할 타이밍이었다. 그렇지만 별표 강채연 별표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별표 오태성 별표 준장을 노려봤다. 질문 있습니다. 해봐. 불가능하면 지금 포기해. 지휘관 바꾸면 해결될 일이니까. 별표 오태성 별표 이 비아냥거리며 자극했다. 아닙니다. 규칙이 다소 모호하여 여쭙습니다. 통신망이 마비되었다면 무전기 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물론이다. 기관 부대는 작전 개시와 함께 보유 무전기를 봉인해야 한다. 오직 유선과 전령으로만 부대를 통제해야 해 첨단화된 현대전 상황에서 아날로그 지휘가 통할지 시험하려는 의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격군인 수색대대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제약이 있습니까? 아니. 공격군은 완벽한 지휘 통제 체계를 갖추고 진격한다. 전장이 공평할 거라 생각했나? 최악의 환경을 돌파하는 것이 지휘관의 자질이야 불공정한 처사였다. 허나 별표 강채연 별표은 담담히 수긍했다. 알겠습니다. 지시대로 완수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타 연대장이 별표 강채연 별표를 붙잡고 혀를 찼다. 별표 대령, 정신이 나갔구려. 기갑부대와 싸우는데 무전기도 없이 어찌 버틴단 말이오? 만약 훈련 성적이 낙제로 나오면 별표 장군 성정에 보직 해임 건의까지 할 게 분명하오. 별표 강채연 별표은 옅은 미소를 띄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부사단장께서 놓치고 계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 놓쳤다는 거요? 무전기가 없으니 적은 아군을 감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의 눈매가 서늘하게 빛났다. 짐승을 잡으려 덫을 놨다지만 그 덫에 걸리는 게 진짜 짐승일지 아니면 덫을 설치한 사냥꾼일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요. 부대로 돌아온 별표 강채연 별표은 바로 작전 회의를 주재했다. 간부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통신 불가, 보급 끊김, 게다가 전차 부대를 앞세운 최강의 공격 부대. 모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일연대의 패배는 확정적이었다. 연대장님, 이건 현실적으로 무리수입니다. 산악 지형이라 부대 간 거리가 먼데 통신 없이 어떻게 유기적인 작전을 펼 수 있겠습니까? 각계격파 당하기 십상입니다. 작전과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지휘봉으로 작전 지도를 눌렀다. 자네들, 야전 교범 통신 보안편 기억하나? 예. 갑자기 교범은 왜요? 거기에 핵심 문구가 뭐지? 최고의 통신 보안은 침묵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그었다. 적은 최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들은 아군이 통신 불가 탓에 지휘 체계가 마비될 것이라 판단하고 방심하겠지. 또한 막강한 화력을 믿고 도로를 따라 신속히 진격해 올 게다. 그게 적의 허점이다. 허점이라니요. 원칙을 망각한 자만심. 별표 강채연 별표은 부하들을 둘러보았다. 이번 부대는 이번 작전에서 무전기를 끈다. 대신 일연대만의 암호를 쓴다. 각 대대에서 주력이 좋고 지형을 잘 아는 병사들을 뽑아서 인간 전력망을 조직해. 또한 사전에 합의된 신호연, 깃발, 그리고 거울 반사 신호를 활용한다. 신호연과 거울이요? 조선시대 봉수대도 아니고 적이 예측하지 못한 전술이 가장 치명적인 법이다. 또한 우리는 방어하지 않는다. 방어 임무인데 방어를 안 한다니요. 진지에 처박혀서 포탄 세례를 기다리는 건 자살 행위다. 그들이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생각 없다.
별표 강채연 별표의 지휘봉이 지도상의 예상 교전 지역이 아닌 적의 예상 진입로 양옆 산등성이를 가리켰다. 매복이다. 전 병력은 주둔지를 비우고 산속에 은신한다. 그리고 적들이 빈집을 보고 방심하며 깊숙이 들어오면 교범에 적힌 그대로 가장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전술로 그들의 목을 조른다. 보여주자고. 최첨단 장비보다 무서운 게 원칙을 따르는 군인이라는 것을. 훈련 당일 새벽 4시. 파주 가막산 일대, 체감온도 영하 15도. 살을 애는 듯한 한파 속에서 훈련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졌다. 훈련 개시. 현재 시간부로 일연대 통신망 두절. 적 기갑부대 공격 개시, 통제관의 확성기 방송과 함께 공격군의 전차들이 굉음을 지르며 도로를 타고 밀고 들어왔다. 그 뒤를 장갑차를 탄 보병들이 따랐다. 공격군 지휘소. 공격부대장은 의기양양했다. 일연대 통신 상태는 완전 침묵이다. 무선 감청 결과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는다. 아마 지휘 체계가 마비되어 패닉에 빠진 것 같다. 하하하. 좋군. 별표 강채연 별표 대령 707 출신이라더니 별거 없군. 전차 중대 속도 높여 단숨에 연대 본부까지 밀어버려라. 공격군은 거침없이 진격했다. 그들은 일연대의 1차 방어선을 향해 돌진했다. 그런데 병력이 없잖아. 선봉 전차 중대장이 당황하며 멈춰섰다. 1차 방어선인 참호와 진지는 텅 비어 있었다. 싸운 흔적도 도망간 흔적도 없었다. 마치 애초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여기는 선봉. 적 병력이 안 보입니다. 도주한 것 같습니다. 도주. 겁먹고 산으로 튀었나 보군. 무시하고 계속 진격해. 본부만 점령하면 끝이다. 공격군은 빈집을 그냥 통과해 계속해서 깊숙이 들어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연대가 파놓은 거대한 덫, 킬링존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 순간 별표 강채연 별표은 숲속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치밀한 위장복으로 숲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멍청하긴. 사전 정찰도 없이 기갑을 숲속으로 밀어넣다니 그녀의 옆에는 통신병이 긴장하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손바닥을 폈다. 저 너머 맞은편 능선 위에서 햇살을 받은 붉은 깃발이 펄럭였다. 사전 합의된 신호였다. 적 선봉부대 타격 지점 도착 확인. 바로 지금. 별표 강채연 별표은 병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병사가 푸른 연막탄을 하늘로 쏘았다. 그러자 숲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쿵. 쿵. 길가 좌우 수풀에서 일연대 화기반이 미리 매설해둔 훈련용 지뢰와 섬광탄이 일제히 터졌다. 굉음과 함께 기갑 부대의 시야가 붉은 연막에 완전히 차단됐다. 적이다. 기습이다. 위치는 안 보여. 공격군은 공포에 질렸다. 그때 언덕 위에서 일연대 대원들이 굴려들인 커다란 드럼통과 토사가 퇴로를 가로막았다. 장갑차는 퇴로가 막혀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것은 대단한 비밀 전술이 아니었다. 훈련 지침에 적힌 방어물 구축 및 기습 타격의 너무나 기초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신형 무기만 믿고 기초를 망각한 공격군에게는 악몽이었다. 공격 개시. 수풀에 은신해 있던 일연대 대원들이 동시에 사격을 가했다. 공격군 병사들의 옷에 달린 피격 판정기에서 전사를 뜻하는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연기 속에 갇힌 기갑들은 아군의 지원을 받지 못해 고철 덩어리가 되었다. 시야가 가려진 기갑은 그저 몸집 큰 표적일 뿐이었다. 일연대 대전차 타격대는 훈련대로 움직였다. 그들은 기갑의 약점 부위, 인 궤도와 엔진 쪽으로 재빠르게 접근했다. 1번장갑차, 침묵. 2번장갑차, 침묵. 심판관들이 소리치며 결과를 알렸다. 말도 안 돼. 사람이 기갑을 이겼다고 공격군 지휘관은 분통해하며 고함쳤다. 그때
연기 속에서 별표 강채연 별표 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복장은 엉망이었지만 눈동자만은 매섭게 번뜩였다. 기갑은 튼튼하지만 아군의 지원이 없는 험한 산골의 기갑은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보병학교 기초과정 교재에 나오는 얘기일 텐데. 대대장님, 당신들은 우리가 통신이 안 된다고 안심해서 경계를 무시했다. 당신들이 진 이유는 통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만함 때문이다. 전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뒤집어졌다. 이련대의 기세는 맹수처럼 치솟았다. 와, 이겼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지휘관에게 연락해. 남은 적들을 제압하는 사이 별동대를 조직해서 적 본부를 습격한다. 본부 말입니까? 좌표를 모릅니다. 아니, 알지. 별표 강채연 별표은 숲에서 울려오는 소음 쪽을 손가락질했다. 걔들은 겁에 질려서 연락을 미친 듯이 하고 있어. 신호 발생지를 찾기만 하면 돼. 저렇게 요란하게 떠들어 대니 장소를 자백하는 셈이지. 이련대 별동대는 멘붕에 빠진 적군의 빈틈을 노려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나무와 바위를 방패 삼아 적진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얼마 뒤 적 본부 함락. 적군 대장 확보, 심판관의 무전에서 말도 안 되는 소식이 터져나왔다. 사단 작전실은 정적에 잠겼다. 참모장은 눈을 크게 뜨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무전기도 식량도 없는 한개 보병연대가 최강의 기갑 부대를 박살내고 본부까지 점령한 것이다. 군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허허, 제주가 뛰어나군. 좋은 무기를 주면 뭐 하나? 기본이 무너졌는데. 이련대는 기계 대신 감각과 몸, 그리고 땀을 썼어. 저게 진짜 군인 정신이지. 군단장은 별표 오태성 별표를 쳐다보며 무겁게 말했다. 별표 오 별표 존장. 자네는 이번 전투 경위서를 아주 상세히 적어야 할 걸. 월등한 힘을 가지고도 패배한 이유,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페널티를 주면서까지 이련대를 압박하려 했던 그 속내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그걸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 통신 차단 명령은 훈련이 아니라 학대였어. 하지만 별표강 별표 대령은 그걸 역량으로 극복했군. 군단장의 질책에 별표 오태성 별표은 고개를 푹 숙였다. 훈련 종료 후 집결지. 이련대 대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얼굴은 땀과 검은 위장크림으로 더러워졌지만 지구 어디보다 당당한 표정이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으로 작전 참모가 걸어왔다. 연대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깔끔한 승리입니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별표 강채연 별표은 기뻐하는 부하들을 가리켰다. 저들이 해낸 거야? 나는 그저 판만 깔아줬을 뿐이야.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해준 것뿐이라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단맛이 지친 몸을 달래주었다. 이제 본부에서도 우리를 맘대로 대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긴장은 놓지 마. 별표 오태성 별표 장군은 앙심이 깊은 사람이니까. 별표 강채연 별표의 예상대로 이번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기득권에게 날린 시원한 일격이자 이련대가 최고의 팀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작점이었다. 또한 별표 강채연 별표이라는 이름은 이제 군내에서 누구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신화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훈련이 종료된 3일 뒤 육군 제1군단 사령부 대회의실. 화랑훈련 결과 보고회가 열리고 있었다. 군단장을 포함한 지휘관, 그리고 예하 부대장들이 전부 모인 중차대한 자리였다.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훈련의 성과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고립되고 지원이 끊긴 일반 보병부대가 최강의 기갑부대를 전멸시키고 지휘부까지 함락시켰으니 공격을 맡았던
부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부사단장 별표 오태성 별표 준장은 표정이 울긋불긋한 채 발언을 했다. 이번 훈련에서 일연대는 비록 최종적인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작전 중 위험한 규칙 위반이 있었습니다. 별표 오태성 별표은 살기등등한 눈으로 별표 강채연 별표를 쏘아보았다.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다. 산악지역에서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 연막탄을 무더기로 터뜨리고 낙석과 장애물을 쓴 행위는 잘못하면 실제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는 아찔한 일입니다. 지휘관이 승리욕에 눈이 멀어 안전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일연대장 별표 강채연 별표 대령의 지휘 책임에 대해 문책하고 승리 판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승리한 영웅에게 상을 주지 못할 망정, 도리어 처벌을 하겠다는 셈이었다. 사단장마저 곤란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다. 군단장이 팔짱을 끼고 별표 강채연 별표를 쳐다보았다. 별표 대령, 변론 있나? 별표 강채연 별표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복을 단정히 고쳤다. 그녀의 얼굴은 담담했다. 안전수칙 위반, 맞습니다. 장애물을 굴리고 다량의 연막탄을 사용하는 건 무모한 작전이죠. 거봐. 당신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별표 오태성 별표 이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그렇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대원들을 그 무리한 작전으로 내몬 것은 누구입니까? 별표 강채연 별표의 눈빛이 별표 오태성 별표를 꿰뚫을 듯이 타올랐다. 훈련 초반 통신 불통, 보급 중단. 거기까지는 작전의 묘미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전차 확인 90mm 무반동총과 판처파우스트 3회 탄약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킨 건 누구였습니까? 그건 군수라인의 착오로. 훈련 일주일 전에 제가 직접 군수참모에게 3번이나 확인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훈련 당일 저희 부대에는 대전차 화기용 훈련 장비가 단 한 개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전차는 쇄도하는데 병사들 손에는 소총뿐이었습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회의실 화면에 훈련 당일 물자 불출 기록표를 띄웠다. 불출 거부 도장이 찍힌 문서가 정면 화면에 또렷하게 나타났다. 이건 살인 행위입니다. 사지로 내보내는 병사들에게 무기도 쥐어주지 않고 싸우라고 한 셈이죠. 그래서 제 대원들은 살기 위해, 이기기 위해 산악지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과하다고 비난할 자격이 부사단장님께 있습니까? 별표 오태성 별표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야. 만약 부상이라도 났으면 감당할 수 있었나? 책임은 제가 집니다. 허나 부사단장님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품에서 비밀문서 하나를 꺼냈다. 이번 훈련 보급 지체. 단순한 착오가 아니더군요. 무슨 말이야? 사단 군수참모가 기록한 업무 수첩 사본입니다. 훈련 이틀 전 부사단장님이 몰래 군수참모를 불러 명령한 내용이 적혀 있네요. 별표 강채연 별표은 문서를 군단장에게 건넸다. 군단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문서를 읽어내려갔다. 일연대 놈들, 이번 기회에 확실히 기세를 꺾어놔야 해. 대전차 장비 지급하지 말고 보급도 최소한으로. 별표 강채연 별표 저 여자가 아무것도 못하게 밟아버려라. 별표 준장. 이게 사실인가? 군단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회의실은 냉수를 뒤집어 쓴 듯 고요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지도가 아니었다. 아군 부대를 고의로 패배시키기 위한 직권 남용이자 이적 행위나 다름없었다. 군단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훈련 난이도를 높이려고. 훈련 난이도를 높이는 것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달라. 자네는 사적인 악감정으로 아군의 전력을 스스로 갉아먹었어. 적보다 더 두려운 건 내부의 적이라더니 딱 자네를 두고 하는 말이군. 별표 오태성 별표의 안색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별표 강채연 별표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또 다른 증거를 꺼냈다. 그것은 요전에 구속된 별표 박진호 별표 중령과 인사참모 별표 송현우 별표 중령의 자백서 사본이었다. 별표 박진호 별표와 별표 송현우 별표가 착복한 일연대 운영비와 뇌물, 그 돈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인지 헌병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별표 오태성 별표 존장. 바로 당신의 차명 계좌더군요.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별표 박진호 별표는 당신의 돈주머니 역할을 했고, 별표 송현우 별표는 인사청탁의 통로였지. 당신은 부하들의 피를 빨아먹어 승진을 위한 로비 자금을 만들고 있었어. 일연대가 무너지길 그토록 바란 까닭도 제가 그 비리의 고리를 끊으려 했기 때문 아닙니까? 별표 오태성 별표은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상황은 종료됐다. 군단장은 옆에 서 있던 군단 헌병대장에게 지시했다. 이 별표 오태성 별표 준장을 지금 당장 보직 해임한다. 부정청탁, 권력남용, 아울러 작전방해 혐의로 즉시 구속해 헌병들이 달려와 별표 오태성 별표의 팔을 잡았다. 이게 뭔 짓이야. 별표 강채연 별표. 내가 정말. 별표 오태성 별표은 고함치며 끌려나갔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오해 아닙니다. 군인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군단장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군인은 조국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조직을 이용해선 안 됩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군인의 길입니다. 군단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눈에는 별표 강채연 별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장교들도 함께 별표 강채연 별표에게 박수를 보냈다. 모두 깨달았다. 오늘 일연대장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파주의 봄이 돌아왔다. 임진강변 경계철책 근처에 개나리가 피어올랐다. 일연대는 확실히 강한 부대로 변해 있었다. 연병장에는 활기가 돌았다. 아침을 여는 병사들의 함성에는 혼이 깃들어 있었고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오늘 메뉴 뭔데? 돼지 불고기래. 저번 주엔 갈비탕 주더니 우리 부대 밥이 완전 대박이야. 연대장님이 간부들을 확실히 잡고 계시잖아. 식자재 건드리다 들키면 바로 감옥 간다고 하더라고. 병사들은 떠들썩하게 식당으로 향했다. 낡았던 내무반은 수리되었고 물자고에는 신형 방탄복과 총기가 가득 찼다. 별표 오태성 별표 부사단장 라인이 숙청되고 사령부에서 일연대를 육군 최우수 부대로 인정하며 대대적인 예산을 지원해준 덕분이었다. 지휘관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서랍을 비우고 있었다. 챙길 짐은 낡은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연대장님, 이대로 떠나십니까? 주임원사가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다. 보통 명령이니까요. 국방부 산하병영문화혁신위원회, 그곳이 제 새 근무지라더군요. 그녀의 지휘력이 군단장에게 보고되면서 국방부는 그녀를 전방에만 쓰기 아깝다고 판단했다. 군 내부의 문제점을 도려낼 해결사로 그녀를 선택한 것이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부대는 이제 기틀이 섰으니까요. 어떤 지휘관이 와도 과거처럼 나쁜 관행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창가의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지난번 훈련이 끝난 뒤 당번병이었던 병사가 선물해준 작은 난초 화분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군 생활 중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주임원사님. 이 대령님. 아이들 잘 챙겨주세요. 밥 잘 먹이고 다친 데 없는지 늘 신경 써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덕분에 저도 30년 군 생활 만에 참된 군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주임원사가 목소리를 떨며 경례했다.
별표 강채연 별표 이 지휘소 정문을 나서자 입이 벌어질 만한 장면이 펼쳐졌다. 가로수 길부터 운동장까지 수천 명의 전 장병이 집결해 있었다. 누가 명령한 게 아니었다. 지휘관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모인 것이었다. 전체, 차렷, 부연대장의 외침이 들렸다. 존경하는 연대장님께 경례, 충성. 수천 명의 함성이 부대의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 울림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사랑과 믿음이 담긴 가슴 벅찬 외침이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발걸음을 멈췄다. 전설의 특전사 출신 얼음마녀라 불리던 별표 강채연 별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병사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고했다. 그녀는 맨 우측에 선 별표 최준영 별표 이병의 어깨를 톡톡 쳤다. 전입 첫날 정문에서 그녀의 차를 막았던 그 병사였다. 그는 벌써 어엿한 상병이 되어 있었다. 자네가 규정을 지켜줬기에 내가 마음을 다잡고 일할 수 있었다. 규정을 따르는 군인이 있는 조직은 결코 망하지 않아. 영광입니다. 연대장님. 평안하십시오. 별표 최준영 별표 상병이 굵은 눈물을 흘렸다. 주변의 전우들도 눈물을 훔쳤다. 이 별표 강채연 별표은 부대원들 사이를 지나며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병사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 도미노처럼 경례를 올렸다. 충성. 충성. 그녀의 등 뒤로 터져나오는 외침은 그녀가 이곳에서 보낸 고단했던 날들에 대한 최고의 보상이었다. 부패한 간부들에게는 저승사자였지만 부하들에게는 따뜻한 엄마이자 진정한 리더였던 그녀. 정문 밖에 대기 중인 차량에 오르기 전 별표 강채연 별표은 뒤돌아보았다. 휘날리는 부대 마크, 그리고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수천 명의 부하들. 강변에 불던 바람이 한 줄기 거센 바람이 되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칼 같은 경례를 보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동작이었다. 충성. 차량이 움직였다. 백미러 속에서 이련대의 전경이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곳에 뿌려놓은 장심의 불씨는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별표 강채연 별표은 정면을 응시했다. 이제 더 힘든 싸움을 하러 간다. 이련대에서 일군 혁명 같은 성과를 대한민국 전군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그녀가 걸어갈 길에는 아직도 강력한 적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온 정의와 신념, 그리고 그녀를 따랐던 병사들의 응원이 언제나 그녀 곁에 있을 테니까.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심장을 가진 군인 별표 강채연 별표의 여정은 계속된다.